네, 중앙일보 이동현입니다. 네, 유튜브 김기태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진짜 2.5를 가져오셨어요. 네, 근데 뭐 어렵게 가져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온 데서 다 이거 가져오더라고요. 유튜버나 블로거분들은 뭐 일주일씩 빌려가니까 네, 그렇죠. 뭐 네. 뭐 시점은 좀 늦었지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걸로 만회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G80 2.5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SUV 네. 또 가져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세단과 SUV를 직접 비교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긴 한데 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제네시스 차들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차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세단과 SUV에 접근하는 소비자층이 다르긴 한데 그렇죠.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차의 수입 경쟁차 그리고 두 차 간의 비교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비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이미 많은 리뷰에서 외관은 많이 보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네. 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G80이나 GV80이나 마치 뭐 쌍둥이 형제, 덩치 큰 형과 동생처럼 네.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릴이 자꾸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고, 사실 BMW도 요즘 보면 그릴이 X7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는 그릴로 탑승을 네. 한다고 하던데 뭐 4시리즈는 더 할 거래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LED 헤드램프가 되면서 굳이 램프가 커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릴 안에 많은 전자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로 가는 거지만 그건 뭐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뭐 여전히 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헤드램프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디자인은 개개인의 취향이니까 예. 뭐 제 의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뭐 실제 운동 성능과 상관없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네. 낮은 그런 스포츠 세단의 전형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V80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어떤 그 재원상 차이보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뭐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감, 그리고 좀 더 넓은 와이드한 그런 차체가 돋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세단의 고유한 비율, 그리고 네. GV80으로 가면 SUV의 고유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GV80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럴까요? 보면 앞모양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네. 이 차가 가지는 개성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외관을 다 둘러봤을 때 다른 프리미엄 SUV와 조금 차이를 보여줍니다. 앞모양은 뭐 더 이상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굳이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센서의 위치. 예, 뭐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이건 SUV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고, 앞서 보신 G80 같은 경우에는 그릴에 달려 있죠. 포함이 되어 있죠. 뭐 이 센서의 위치들은 앞으로 이제 신차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즉흥적인 건데 앞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자, 앞모습만 가지고 내가 차를 구입하겠다. 오늘 제가 뭐 이 GV80을 약간 편을 들겠다 하고 처음에 나왔는데, 네, 저는 G80을 오늘 들겠다 하고 나왔죠. 네, 앞 디자인만 보면은 사실은 G80이 난가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뭐 해봐야죠. 자, 네. 어때요? 1, 2, 1, 2. 이건 뭐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3대 2, 뭐 현장 지금 기준으로 그렇긴 한데, 네, 몰표가 사실 이쪽으로 나올 줄 알았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세단이 기본적인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다른 프리미엄 SUV와 비교할 때 GV80은 전체를 돌아봤을 때 네.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측면부가 보면서 개성이 한번 있으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측면을 볼까요? G80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패스트백 스타일의 이 뒷부분에 있는데, 아우디 A7이 이 스타일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죠. 최근에 세단이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뭐 특별히 비판을 하려고 해도 뭐 측면의 비율 자체는 뭐 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우디도 달았으니까 스포일러 하나 정도 이렇게 딱 올라주면 아니, 조금 이 트렁크 팁이 약간 스포일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스포일러 올라오는 게 더 멋스럽긴 해요. 옆에는 이제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 캐릭터 라인이 지나고 있고요. 네. 뭐 일반 소비자들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접어주는 캐릭터 라인이 양산차에서 만들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렉서스 같은 경우가
이런 라인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역시도 좀 더 수고스럽지만 사실 그렇죠. 이제 기술 측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미되는데 상당히 신경 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휠은 뭐 이전에 또 봤듯이 적당히 멋을 가미하고 네, 있죠. 뭐 G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네. 마름모 형태의 디자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세단의 균형미를 잘 보여주면서도 적당한 볼륨감을 살려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GV80에서도 보겠습니다만 G80에서 보면 이쪽이 두 줄짜리 헤드램프 안쪽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 리피터 부분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G 매트릭스라는 그 마름모꼴 디자인 요소를 계속 집어넣고 있죠. 네. 처음 GV80을 봤을 때는 과연 이 두 줄 헤드램프를 어떻게 구현할지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먼저 나온 차고요. 네. 이후에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옆면 어떠실까요? 디자인 자체로는 매우 훌륭합니다. 일단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약간 거기서 네. 엇갈리는 요소가 있지만 네. 요즘 제네시스를 보면 분명히 정체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잘 구현하고 있고 뭐 사실 근데 이 두 대를 놓고 보면 오늘 또 이게 컬러도 같다 보니까 네. 차이가 확 나진 않는데 이 차가 좀 웃긴 게 멀리서 보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크죠, 차가. 저희가 뭐 테스트 했었던 벤테이가랑 비교를 해도 외관상으로 전혀 꿀리지 않아요. 뭐 자칫 너무 차가 커 보이거나 좀 뚱뚱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 라인을 잡고 이렇게 유광으로 크롬 네. 라인을 넣으면서 뭐 나름 디자인은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루프라인 자체를 뒤쪽으로 가면서 뭐 저기 G80도 그랬지만 조금 더 꺾어줌으로써 그렇죠. 네, 스포츠 경쟁 프리미엄 SUV와 비교하면 좀 가장 좀 특징적인 거는 이미 컨셉트카에서 나왔던 거지만 이 커터 네. 글래스인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SUV의 측면 부분이 다른 차들은 좀 더 양감, 볼륨감이 있다면 이 차는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주죠. 이게 약간 어떤 사람들은 좀 생경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성을 살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고 싶네요. 네, 이제 뒷모습을 볼까요? 그러시죠. 네, G80의 후면부 한번 보실까요? 전면보다 저는 차라리 후면이 낫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 이 두 줄의 리어 램프를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든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 차를 좀 더 스포티하게 그리고 네. 패스트백의 이런 성격을 잘 드러낼 그 수 있게 한 것 매력을 더 같아요. 키웠고 앞서 제가 뭐 A7의 뭐 스포일러 얘기를 했지만 돌출됨으로써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스포티한 매력이 잘 살거든요. 전반적으로 크게 뭐 나무랄 데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번 나무라 보시죠. 이런 식으로 또 당황하게 만드네. 뭐 사람마다 다른데 이렇게 네. 오목하게 들어간 디자인이 좀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 크게 뭐 얘기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좋아요. 예. 자, 이번에는 유사한 디자인인데 먼저 나왔던 GV80. 일단은 저는 이 후방 카메라 부분은 좀 너무 어색하네요. 몰래 카메라 같기도 하고요. G80 같은 경우에 저렇게 좀 크롬을 넣어서 좀 마무리를 했다면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처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줄 헤드램프를, 리어 램프를 봤을 때 이 안 부분이 좀 이게 입체적으로 조명이 들어왔을 때 보여져서 생각보다는 이게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이 피스 자체를 여러 가지로 쪼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립할 때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차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립하시는 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이 차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제대로 평가가 되겠죠.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자, 그리고 이 카메라, 몰래 네. 카메라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트렁크 열 때 이거 누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자, 트렁크 실제로는? 오픈 버튼은 위에 네, 있거든요. 좀 특이한 위치에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G80 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도대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이게. 4WD인가 AWD인가. 그러니까 사실 H트랙이라는 사륜구동 브랜드가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걸 어느 순간 특별한 설명 없이 없애버리고 네.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 새로운 제네시스에서는 있는데. 지금 AWD를 표기를 하고 있는데 뭐 4로 보이거나 A로 보이거나 그런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H트랙이라는 것을 어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죠. 돈도 많이 써서 마케팅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브랜드의 정체성이나 그런 그렇죠. 신뢰도 입장에서 크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우디도 쿼트로라는 걸 계속 내세우고 그렇죠. 있고 BMW도 엑스드라이브, 뭐 포매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대도 그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 차라리 대중 브랜드에다가 그냥 AWD를 주고 네이밍을 에지트랙을 갖고 와서 좀 더 고급스럽게 갔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뭐 좀 사족 같긴 하지만 이런 식의 이 서브 브랜드 관리를 잘못한 게 많아요. 과거에 네. 예를 들면 친환경차 브랜드에서 에코드라이브, 뭐 블루드라이브 이런 것들의 음. 디자인이나 모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뭐 아까 말씀하신 아우디의 쿼트로처럼 네. 좀 장기간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져가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실내를 볼 텐데요. 일단 한번 공간부터 보시죠. 볼까요? 네, 오늘은 어쨌든 이 두 차의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네. 가장 큰 것들 중에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차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트렁크 중요한 공간이죠. 요소죠. 특히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네, 오늘 그래서 소품을 하나 준비했죠. 네, 뭐 대게 박스 뭐 이런 건 아니죠? 사과 상자, 사과 상자 좋은데요? 돈 들어있는. 네. 자, 네, 뭐 일반적인 골프백이고요. 이거는 투어백에서 약간 덩치가 큰 녀석인데 네.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이번 모델로 오면서 트렁크가 좁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이 백이 이거 두 개 간신히 들어가겠는데? 그렇죠. 이 백이 경량백이 아니어서 덩치가 큰 거긴 한데 네. 경량백의 경우에도 가지고 다니는 보스턴 백을 제외하면 3개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빡빡해요. 이런 좀 큰 투어백을 집어넣게 되면은 2개 정도 겨우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와 같은 고급 세단을 타고 꼭 골프만 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여기다 그렇다고 뭐 김치 박스를 뭐 여러 개 넣을 것도 아니고 아까 그 돈 들어있는 사과 박스 좋은데요. 뭐 주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네. 어쨌든 뭐 공간 활용성은 약간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 차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존에 뭐 저희도 이제 주변에 보면 수입산 세단을 타시는 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꼭 제네시스를 타고 골프장을 같이 가세요. 아. 그 이유가 음, 사람이 다 탄 환경 안에서 골프백을 적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공간을 좀 빼주면 어쨌든 저는 좀 더 키우면 좋겠네요. 뭐 오늘 저는 세단을 밀기로 했지만 예전보다 트렁크 공간이 좀 더 작아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조건 제가 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활용성에서는 역시 SUV를 봐야 되니까 네, 다음 한번 차로 한번 넘어가시죠. 볼까요? 네, 이번엔 GV80 볼까요? 보통 뭐 이 정도 나 오늘 GV80 샀어 이러면 친구들 같이 모여서 백도 여러 개 싣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직접 몇 개나 넣어보시죠. 실리는지. 한 세로로 넣으면 이 백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어요. 네, 이 정도 들어가네요. 여유가 있고 현재 투어백이 좀 큰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못해도 3개 정도는 뭐 위에 이렇게 쌓고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스턴 백을 넣고 위에다 또 넣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아니 한다면 지금 사이즈로도 한 4개까지는 들어가겠네요. 한번 세로로도 한번 넣어볼까요? 세로는 안 될 것 같... 그렇게 세로요.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넣으면 이 백이 좀 커서 좀 자, 튀어나오긴 하는데 안 다칠 것 같은데요. 한번 닫아볼까요? 네, 안 닫히는군요. 바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작은 경량백이라면은 이렇게도 한 3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네. 있을 것 같으네요. 뭐 잘만 넣으면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넣으면 뭐 3개 넣고 하나는 약간 걸치겠지만 어쨌든 뭐 4개 적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스턴백까지 위로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에는 SUV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캠핑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유틸리티성으로 활용을 할 때 전체 공간 자체가 스펙상으로 나오는 이 용량도 굉장히 큰 편이어서 이 정도면 3열을 접는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뭐 적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GV80 실내인데요. 앉으셨을 때 어떠세요? 뭐 키가 2m인 우리 김기태 PD님은 좀 진짜인 줄 알아요. 불편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 네, 180인 저로서는 굉장히 이 정도 농담이고요. 일단 2열 일반적인 프리미엄 SUV와 비교하면 뭐 거주성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뭐 헤드룸도 여유가 있고요.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거주성을 잘 만드는 편이고요. 2열에서도 기본적으로 전동식으로
시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슬라이드는 일단 수동으로 되긴 하는데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전면 보이는 시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신경 써서 잘 만들었고요. 네, 살짝 계단식이죠. 예, 실내 거주성을 뽑아내는 건 또 현대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뭐 옵션이긴 한데 다이아몬드 킬팅 들어가 있어서 네. 요거는 확실히 고급스러워요. 이 알칸타라 같진 않지만 이 루프 부분 이런 네. 부분들 소재들도 나쁘지 않고 손잡이 그리고 조명, 뭐 거울 같은 것들. 요것이 별로 뭐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많이 그렇죠. 좀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네, 좋아요. 뭐 후륜 구동 기반이지만 센터 터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2열 자체는 이 시트의 뭐 조작감 그리고 소재의 고급감 이런 것들은 어쨌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주장하는 제네시스의 명성에 크게 모자라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들은 제네시스만 가지고 있는 좀 차별화된 고급감 이런 것들은 좀 없다는 생각이 아직은 들어요. 그런 개성이 조금 예, 부족하긴 약간 하죠. 잘 만든 현대라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긴 합니다. 2열 자체는 뭐 비교적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현 팀장님께서 3열도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 3열. 세단에 없는 유일한 또 3열 공간이 있고, 자, 여기서 우리 우정 출연으로 키가 2m 82cm에 달하는 자, 김선호 기자도 한번 동시에 두 사람을 한번 태워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자, 저는 2열에 앉았고 김선호 기자 한번 3열에 탑승하는 걸 볼까요? 탈 때부터 뭔가 구겨져 들어온 느낌이 드네요. 자, 허리 뒤에다 붙여보시고, 자,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돼요. 뭔가 좀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화면이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트 이거 한번 세워볼까요? 현재 2열은 뭐 그래도 레그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키가 정말 뭐 크신 분들 아니면은 타협할 정도 되고, 사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대신 이제 뒤쪽에 레그룸이 더 좁아지게 되겠죠? 이 차가 기본 구성이 3열을 가지고 있지만 7인승도 옵션이죠. 그렇죠. 뭐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뭐 필요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장거리를 갈 때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을 태우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라면 문제는 없겠는데 아무래도 성인용 뭐 중학생 이상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답답함, 그 이상이 되면 불편함을 좀 느낄 것 같네요. 뭐 자료 화면으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뒷면에는 컵홀더가 양쪽에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버튼식으로 전동식으로 이렇게 해놨죠. 시트들을 바꿀 수 있고요. 공조 장치 있고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12V짜리 이제 그 아울렛이 있는데 USB 포트가 없는 건 좀 아쉬운 점이 되네요. 네, 요즘 트렌드로 맞춰서 보면 그런 것 정도는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2열하고는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격적인 7인승 SUV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왕 시트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금 더 편의 장비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외관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헤드룸을 굉장히 네,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타협을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했죠. 네, 결국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자, 선우 기자 그렇게 타고서 한 50km 정도 장거리 갈 수 있겠어요? 사실 50km 장거리 아닌데. 이렇게 하고 가야죠. 주먹- 어떻게 해도 불편하네. 주먹을 불끈 쥐는데? 자, G80의 뒷자리인데요. 사실 애매했던 GV80보다 확실한 뒷자리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리클라인 기능이 있어서 장거리 투어를 할 때 비즈니스를 하다가 가볍게 낮잠을 잘 수도 있거든요.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김 전무님 느낌이 약간 있네요. 아직은 2사입니다. 자, 이런 편의성도 있고, 또한 암레스트에 있는 다양한 이 버튼들을 통해서 차의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GV80은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다소 좀 복잡한 그런 형태였는데, 현재는 뭐 더 많은 기능성을 갖고 좀 더 심플하게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후석의 이런 편의 장비는 옵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조작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있습니다. 여긴 있습니다. 현장은 있죠. 네. 없잖아요.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근데 차값은 더 쌉니다. 어쨌든 뭐 말 바꿔서 거주성 자체는 어쨌든 여기서도 현대차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고, 뒷자리 네. 어떻게 이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뭐 비슷한 사이즈 아니면 그 이상의 세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사실 예전에 BH 때부터의 이 계보를 보면 그 당시에가 좀 더 강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공간이 적지만 그래도 타사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공간 부분에서는 뭐 아쉬울 요소는 거의 없고 장비 면에서는 일단 탄탄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 니즈를 잘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뭐 늘 얘기했던 것처럼 임원용 법인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퇴근하시는 좋아요, 우리 좋아요. 임원님들이 탔을 때는 뭐 모자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정말 편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BMW 7이나 S클래스급 가야 있거든요. 사실 만져보면 약간 뭐 만듦새는 저렴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머리 대보시면 편안하시죠. 아, 차값이 얼만데. 뭐 최근에 현대차나 제네시스가 약간 벤틀리를 닮고 싶어 하는지 이런 황토색 계열의 네. 시트를 하고 있는데 뭐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들면서 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을 감상하는 것 역시 좋고요.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 예. 근데 만족도는 높아요. 이게 어쨌든 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임원도 있겠지만 패밀리 세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자녀들 뒤에 태운다든지 그럴 때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그렇게 되면 이런 옵션들은 필요치 않게 되는데 그럼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내가 운전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옆자리 타고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탄다. 그럼 이건 상당히 광활하고 여유로운 공간이라서 네. 그리고 이번 모델 승차감 상당히 좋거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뒷좌석에서 멀미를 하는 어린이들도 편안하게.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움직임, 상하 움직임에 멀미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멀미까지를 접근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공간성을 비교해 보자면 GV180은 어쨌든 3열이 뭐 형식적이나마 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크다는 장점이 있고 이 차는 그래도 세단에서는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네, 이 그런 차도 생각이 뭐 들어요. 3열 굳이 하면 트렁크 한번 타보시겠어요? 뭐 그렇죠 뭐.